네, 시청자 여러분, 멀리 사천에서 하랑이와 하원이를 뺏긴 부모를 모시고 다시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YWCA에서 상담을 받는데 그 상담을 받게 된 계기가 출산 전부터 상담이 들어갔었나요? 네, 출산 전부터 이제 저희가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자 네, 상담을 아무래도 받고 부부가 있었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부 상담 좀 해서 받은 거군요. 네, 그리고 나서 아이가 출산일이 작년 9월 13일 날 출산을. 하원이를 9월 13일 날 출산했는데 출산하고 나서 그렇게 한 번 또 추가로 상담받은 적 있나요? 네, 그때 저 혼자 가서 이제 한 번 정도는 받았는 기억이 있습니다. 10월 달에. 10월 달에. 자, 그러면 그 11월 달에 분리가 됐는데 10월 달에 상담받고 11월 달에 분리됐는데 네. 그 사람들이 상담을 받으면 그 보호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사유로 그쪽에서 신고가 들어갔다고요?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IWC에서 상담사들이 신고한 거로 돼 있나요? 첫 번째 분리될 때? 네. 네. 그 법원에서 뗀 서류에는 네. 그 YWCA 통해서 네. 이제 신고를 접수받았다고 기록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냥 바로 신고된 거예요. 아니 무슨 어떤 상황으로 갖고 자기들이 상담 한두 번 한 거 갖고 바로 신고가 들어갈 리가 없을 텐데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와갖고 내용을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한 달 동안 저희 집 앞에서 잠복 수사를 했었습니다. 잠복으로 감시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법원에서 떼어보니까 한 달 동안 잠복해서 살펴보니까 네. 아기들 두고 뭐 잠깐 마트에도 간다든가 뭐 이런 상황을 얘기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참 저희가 안타까운 게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오늘날 아동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뭔가가 상담을 받든 병원에 가든 또 학교에서든 주변에서 층간소음이 일어나든 부부싸움이 일어나서 뭐 시끄럽다고 신고가 들어가든 아주 훈육적으로도 경미한 체벌이나 아주 별거 아닌 일 갖고도 신고가 들어가면 다 감시해서 그거를 무슨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계속 감시해서 그거를 보고 기다렸다가 다 그것을 증거로 채집해서 아동학대자로 몰아가서 강제 분리시켰다. 여러분 어디 무서워서 어디 가서 상담 받겠습니까? 우리 무서워서 아이들 어디 가서 마음 놓고 교육을 시키겠어요? 그리고 상담은 이 정도 상황을 보면 전문 상담가들은 그 개인의 그 비밀도 보장해 줘야 되고 상담가의 원칙이 있어요. 진짜 학대로 의심이 되는 무서운 이런 일이 정인이 사건 같은 이런 거는 진짜로 안 되잖아요. 얼굴이 아이들이 심하게 변화가 돼 있고 이러면 심한 학대일 경우는 그렇게 갈 수 있지만 꼭 잠깐 집에 애기 두고 가서 마트에 갔다 오고 잠깐 장 보고 오는 거를 엄청난 학대인 것처럼 몰아가서 강제 분리해서 50일 동안 뺏어간다. 지금 대한민국이 미쳐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래갖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나서 기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가가 아동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원가정, 부모로부터 보호받을 원래의 가정을 파괴시켜버리고 그래서 오히려 아동 인권이 침해를 받게 만들고 국가가 거기에 개입되고 국가가 다 할 수 없으니까 공무수탁 사인인 아버존이나 시설에다가 다 맡겨갖고 타가소를 만들겠다. 대한민국을 북조선의 그 북한처럼 타가소 체제로 가자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너무나 잘못되고 있는 일들이 많은데 이런 실상을 전혀 몰라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나 법조인들이나 공무원들도 몰라요. 우리가 이런 일을 계속 3년째 해오면서 너무나 통탄스럽고 속상한 마음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경찰이 지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을 해갖고 두 분의 핸드폰을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그걸 포렌식 수사 기법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했는데 경찰이 뭐라고 그랬나요? 아직 그 폰을 압수수색해간 뒤에는 아직 연락이 없어요. 네. 그러면 그 두 분이 이렇게 좀 부부 싸움이 했을 수 있고 뭐 통화하다가 부부는 뭐 싸울 수도 있고 소리 지를 수도 있고 그러는데 뭐 그런 것이 불리하게 진술이 됐거나 뭐 수사로 들어간 그런 상황 파악한 거 있나요? 아빠 입장에서? 네, 일단 이제 압수수색 후에 저희가 이제 폰을 다시 돌려받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우리가 뭐 어떤 부부였나 싶어서 그래서 그동안 이제 카톡이나 문자나 혹은 이제 전화 통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다 찾아가면서 이제 다 들어보고 그랬는데요. 지금도 이제 아직 반도 못했습니다. 했는데 솔직히 많이 싸웠습니다. 진짜 많이 싸우고 뭐 서로 막 욕도 주고받고 그 싸우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어떤 부분으로 싸우게 됐어요? 이제 아빠 입장에서 먼저 남편 네. 입장에서. 일단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지금 집 상태가 많이 더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두 명의 아이가 사는 집이기 때문에 최대한 더 청결하고 깨끗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내한테 네네네. 기대하는 게. 네, 근데 이제 그 기대에 충족지에 좀 못 미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육아적인 문제도 조금 있었고요. 네, 그래서 육아 갈등이 있고 저 안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나 또는 육아하는 방침에 대해서 방식이 좀 마음에 안 들거나 해서 싸움이 있었고 엄마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는 또 남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속상한 마음이 있었어요? 뭐 싸우다 보면 이제 이게 사람마다 충족치는 어떻게 보면 다 다른 부분이잖아요. 네, 부부는 그렇게 싸우면서 과정을 거쳐가는 거거든요. 성숙하는 과정으로 가기 전에 갈등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이 기대치라 해야 되나? 뭐 그 부분은 위에 있는데 제가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이제 남편이 저한테 뭐라 했을 땐 저는 어떻게 보면 속상한 부분은 짜증도 나고 네. 하려고 하는데 노력하는데 자꾸 기대치가 높아지니까 그 애들 직장생활 그때 맞벌이한 상태였잖아요. 네, 맞벌이 상태였어요. 몸은 뭐 괜찮았어요? 아기 낳고 출산 후유증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애 낳고는 이제 허리 통증이랑 이제 꼬리뼈 위쪽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이제 디스크 초기라고. 네. 그러니까 더 열심히 가사를 하고 싶어도 몸이 좀 이게 못 따라가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네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다 부부끼리도 서로 이해가 안 되고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또 남녀 차이에서 갈등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부가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잘못된 부분을 개선시키려고 한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다는 건 다행이고요. 정말 좋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원가족인권보호위원회 활동하면서 자유인권실천 국민행동 이렇게 활동하면서 아동인권을 다루면서 가장 유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원래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근데 대개 이제 아이를 뺏기는 경우는 이제 두 부부 간에 갈등이 있을 때 또 그 상황에서 원만하지 않는 이런 일이 빈틈이 생길 때 이런 일이 생기고 또 억울해하는 이런 가정들도 사실은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건강한 교육 환경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좀 미비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점이 돼서 그래도 얼마든지 개선이 되면 되는데 개선을 하고 싶어서 부부도 개선되고 싶어서 상담했고 또 아이들도
힘든 게 없느냐. 그래서 위클래스를 비롯해서 학교에서 많이 상담을 하는데 상담한 내용을 갖고 상담 교사가 이거 부모들이 학원 가기 싫은데 강제로 학원 보낸 거거나 부모가 제대로 양육을 안 된다. 그래서 학대로 방임으로 몰아가서 또 신고해갖고 분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런 교육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종교적 교육, 학생인권 교육, 학생인권 조례 같은 거로 인해서 잘못된 교육이 지금 자꾸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이제 이런 사례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우리 하원이가 팔이 부러졌다는 사실 자체는 의사의 소견이 맞아요. 그런데 그 의사들도 이게 외부에서 됐는데 그 외부에서의 소견이 부모로서 단정진 건 아니잖아요. 그럼 경찰은 어린이집이든 그 양육 도우미든 부모든 이렇게 다 공정하게 놓고 다 의심을 해보고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형식적으로 보고 물론 어린이집에서는 이제 CCTV를 다 돌려봤다고 하지만 뭐 그것만 갖고 어떻게 CCTV 사각지대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다 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멀쩡했던 아이들 또 잘 양육을 했고 주변에서는 뭐 주변 이웃이랑 또 교류가 있었나요? 어때? 바빠갖고 서로 교류가 잘 못했나요? 이웃집 간의 교류는 크게 없었고요. 네. 이제 어린이집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다 보니까 단지 내에 있는 네, 어린이집이군요. 그래서 그 쪽에 어린이집 학부모랑은 조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아이가 뭐 학대를 받거나 울거나 그래서 신고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그런 건 전혀 없었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지금 분리된 날짜가 4월 12일 날 네. 분리되고 오늘이 4월 23일이죠. 6월 죄송합니다. 6월 23일 그러니까 벌써 2달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분리되고 있고 임시조치는 2개월인데 아직 임시조치를 계속 환구를 하다 보니까 대법원까지 가 있어서 임시조치 기간이 지금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엄마 입장에서도 속상하고 그러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풀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자, 앞으로 그러면 이런 문제를 본인은 도움받기 혼자서 풀 수 없어서 우리 시민단체를 찾아온 거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제 힘닿는 데를 도와드리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그냥 단지 시민단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법적인 또 싸움도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행위자로 또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또 그런 재판도 받아야 되고 아이를 또 찾아와야 되는 상황도 있고 자,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대응하시고 앞으로 아이를 돌려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아빠 입장에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저 나름대로 혼자 싸워본다고 여러 이제 아동 학대와 관련된 기사들이나 뭐 판례들을 찾아보면서 네. 뭐 항고도 작성을 해보고 뭐 법적인 대응도 해보고 했는데 언론사도 뭐 제보하고 그랬나요? 네, 언론사에도 이제 제보를 해가지고 저희 억울함을 좀 대중들에게 좀 공개적으로 좀 전파를 해서 조금 더 좀 사건을 푸는데 좀 힘을 되게끔 좀 해주고 싶었는데 네, 그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신이 없더라고요. 이제 이번에 찾아왔을 때 뭐 하나의 기회가 돼서 또 이제 이렇게 변호사 선임을 할 예정이고 네. 또 이제 그것과는 또 별개로 저희도 아이가 돌아왔을 때를 대비를 해서 네. 좀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부모가 되려고 자발적으로 지금 아동에 관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고 있고요. 네. 지금 원래 살던 집보다 더 넓은 집으로 또 이제 더 예쁜 집으로 이사를 해서 아기 방을 꾸미면서 아기들이 돌아올 날만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아빠는 또 엄마는 건강한 우리 대한민국의 일반 보통 가정이에요.
직장 생활도 성실하게 하고 있고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직장인이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첫 번째 분리됐고 또 그걸 사유로 두 번째도 표적이 돼서 이렇게 나왔는데 신고가 되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번 뭐 경찰에 출동만 해도 그게 다 이제 흔적이 남아서 기록이 남아갖고 불리하게 이렇게 진술이 되고 불리하게 조사를 받게 되고 부모로서는 방어권이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시청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이 이제 마스크도 마스크는 썼지만 다 공개하고 싶지만 이제 마스크는 뭐 써도 되니까 그렇게 얘기했고 당당하니까 이제 얘기하고 아이들 이름도 이렇게 공개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부모는 떳떳하고 내 아이를 이렇게 사랑으로 양육해 왔는데 아동학대범으로 몰려서 강제로 분리되어 있는 이런 억울한 일, 터무니없는 일을 당하고 있어요. 시청자분들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이런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신문에는 끔찍한 부모가 학대하는 사건도 있어요. 근데 그게 특수한 경우지 과잉 일반화하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이런 경미한 훈육적인 문제나 또 원인 불상에 이런 자녀가 이렇게 팔이 부러지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부모를 다 학대범으로 몰아서 그냥 이렇게 강제 분리해가는 이런 문제는 너무나 아동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더 지혜롭게 풀어가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동인권에 대해서 이제 또 본인의 그 경찰 조사나 앞으로 재판을 위해서 또 방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많은 피해자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변호사 선임도 얘기를 하셨던 분들도 많이 얘기를 듣는데 사실은 변호사 비용도 많이 들고 뭐 전혀 안 드는 것도 우리도 이제 소개만 시켜주는데 비용은 들이더라도 뭐 무리하게 지출이 안 되도록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변호사비를 좀 속정하게 해서 도와주시라고 저희가 이제 의뢰만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권 변호사님들은 그래도 이제 실비로 또 이런 아동 인권에 대한 문제가 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어떤 맹점이 있다는 것을 좀 많이 아니까 좀 더 전문적으로 상세하게 좀 부모들의 입장에서 또 아동의 인권 보호하는 입장에서 잘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부모님들 정말 멀리 사천에서 오셨는데 너무 힘들기도 하고 어려웠을 텐데 몇 시간 걸려서 오셨나요? 저희 다 합치면 5시간 정도 걸렸는 거예요. 5시간 걸려서 오셨어요. 네. 자,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자, 이제 엄마부터 또 아빠부터 여기까지 오기 전의 마음과 또 이렇게 막상 상담받고 또 방송에까지 나오게 돼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 아이를 돌려받기 위해서 어땠으면 좋겠는지 한번 부탁하는 말 시청자분들한테 소감과 부탁하는 말씀 이렇게 이어서 마무리해 주면 좋겠어요. 일단 해결하려고 해도 이제 경찰이나 모든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고 그냥 행위자로만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너무 억울하기도 억울하고 너무 힘든 시간이 견뎌오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목사님이라 해야 되나? 괜찮아요. 목사님 뵙고 그래도 이렇게 도움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프로그램이라 해야 되나? 예, 하여튼 이런 게 갖춰져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만약에 애를 되찾고 나서도 진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아빠도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이제 저희 얘기를 제발 좀 들어봐 달라고 근처 지역에 있는 이제 학부모님들 연합회에도 한번 방문을 해서 상담을 드려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안에 있는 국선 변호사도 만나봤고, 그런데 별로 그닥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말을 믿어주지도 않았고, 듣는 신용만 하고, 도움 주려는 그런 의사도 별로 없었고요. 사실 여기도 이제 도움 받았다는 사람들도 이제 좀 몇몇 있었고, 저기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그 중에서도 좀 특수한 사례다 보니까 여기 오면서도 계속 이분들이 우리 말을 믿어줄까? 오히려 이제 우리를 행위자라고 더 의심을 해서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또 상처를 받게 되지 않을까? 여기 서울 터미널에 내려서 오면서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했어요.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더 상처받을까 봐 너무 무섭다 나는. 그런데 이제 저희 이런 우려와는 다르게 저희를 정말 많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고, 자초지명을 여러 가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봐 주렸고 노력해 주셨고, 저희를 따뜻한 마음으로 포용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아이를 이렇게 다시 찾게 된다면 부모로서 뭐 여태까지도 이제 나름대로의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교육적으로든 뭐 물질적으로든 더 많은 노력을 할 거고요. 앞으로 이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사천에서 올라온 하랑이, 하온이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 잘 보셨을 겁니다. 이런 아동학대로 의심 신고가 들어갈 경우 많은 분들이 아동학대하면 정인이 사건을 떠올리고 정말 터무니없는 못된 부모를 만나서 정말 타살되는 이런 끔찍한 언론 뉴스 보도만 기억하고 그걸 동일시하는 오류가 발생해요. 과잉일반화시키고 이런 것은 피해야 되고 정확하게 사건을 봐야 됩니다. 재판하시는 판사님들도 법조인들도 정확하게 봐야 되고 공무원들도 정확하게 옥석을 가려야 되고 그리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도 일을 잘해야 되고 공무수탁 사인인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버전 직원들도 진짜 아동인권이 뭔지를 강제분리가 아동인권이고 시설에서 아이들 데려다가 정부 지원금 받는 게 그게 진짜 아동인권을 보호하는 건지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로 학대받는 아동은 강제분리해서 보호해야 되지만 멀쩡한 가정 경미한 사안, 훈육적인 상황, 환경방해, 교육방해 모든 걸 다 그냥 코에 걸면 코골이로 다 잡아간다면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자녀를 출산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출산 국가부도위기가 해결이 되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무서워서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아동인권을 빙자한 가짜인권 교육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고 오늘 피해자 사례를 보면서 저도 처음에는 아이가 팔이 부러진 의료사고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이 돼서 어떻게 할지 좀 약간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볼 때 경찰 수사에서도 좀 문제가 발생했고 그 경찰이 조서를 꾸민 것도 문제가 됐고 최초 1차 분리될 때에도 그런 YWC에서 상담사들이 3달 동안 감시하다가 신고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하나하나가 이게 들춰나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누구나 이런 올감이 씌워지고 덫에 걸릴 수가 있다.
아동 인권 신고를 대기만 하면 다 강제 분리될 부모들이 천지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세상으로 바뀌어가는지, 가정을 파괴하는, 아동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자행하면서 아동인권 보호로 빙자해서 돈벌이하고 이런 기생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정말 통분히 여기고 분통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피해 사례를 봤을 때 부모들이 준비가 안 되고 부족한 가정은 돌봐줘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돌봐주지 않고 무조건 분리부터 시키는 것은 잘못됐다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저희는 아동인권 보호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싸워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